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은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국민이 K방역의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의료진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곧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보냈으면 합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양구입니다. 오늘 1주년이라서요. 이런저런 얘기들 좀 전반적으로 네, 나눠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진자는 404명, 404명이 나왔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제와 비슷한 추이를 가지다가 어제 오후 늦게부터 확진 환자 숫자가 약간 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소폭 올랐는데요. 이제 항상 강조하다시피 수, 목, 금, 토의 확진 환자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00명대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만에 하나 나타난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위험한 시그널이고요. 300명대, 4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감소하는 추세거나 지금의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확진 환자 숫자를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네. 1년 됐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돌이켜보면 K방역이 전 세계 주목을 받기도 하고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요. 강 기자님은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다른 나라 이 방송을 통해서 방역 정책의 여러 가지 이제 미비한 점이라든가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는 3번째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망자 숫자는 2번째로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버텨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점, 40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60점, 70점 혹은 80점, 90점의 성적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70점, 80점 정도의 성적을 내는 학생에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90점, 100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나라의 지난 1년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70점 정도로 네, 평가하시나요? 한 70점 정도의 성적을 매기자면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80점 아니 90점 이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예, 그 90점, 100점 되려면 어떤 나라가 주로 거기에 속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만이 90점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이제 위기의 순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랑 여건은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90점대 이상의 방역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OECD 국가들 가운데 확진 환자는 3번째지만 사망자는 끝에서 2번째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것은 초기에 우리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운이 좋았던 거죠. 이제 어떤 측면에서 운이 좋았었냐면 이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를 2015년에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이지만 어쨌든 그 유행을 경험을 했고 그 유행을 겪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행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이 메르스를 통해서 축적한 여러 가지 준비 상태가 빛을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운이 좋았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저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정말 대단한 시민이구나라는 걸 지난 1년간의 유행 기간을 겪으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일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개인 방역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 것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알아서 무엇인가를 실천에 옮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방역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도 서로 확인했던 대목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방역 당국이 거리 둔계를 격상하거나 격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 둔계를 격상하거나 격하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움직입니다. 먼저. 네, 그러니까 확진 환자 예. 숫자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일단은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 전에 시민들이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는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스크 착용 비율도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기에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나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K방역이라는 표현보다는 굳이 K를 붙인다면 K 시민 방역이라고 해야 된다. 앞에 시민을 넣어야 한다. 네, 시민을 넣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의 일상의 모습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멈췄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제가 이런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우리 집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제 어떤 날 갑자기 자기 평생에 이런 바이러스 유행은 처음이라고 10살짜리가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좀 예. 웃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만 처음이 아니라 아빠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 이제 처음 겪는 이제 미중유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100년 전에 1918년, 1919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 정도가 이 코로나19 유행에 비견할 만한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순간을 네. 어쨌든 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순간을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백신 접종과 같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남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점을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일단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겨울은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죠. 겨울? 예. 올해 겨울은 이번 겨울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치료제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등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백신도 접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저는 집단 면역,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 과정 그리고 또 올해 여러 날들은 아무래도 작년에 해왔던 것처럼 고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또 산밀 환경 주의하고 그리고 개인 생활 방역 위생 수칙 잘 지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유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만에 하나. 그럴 때는 또 지난 3번에 걸친 유행 상황을 잘 극복해 왔던 것처럼 뭔가 또 실천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모더나 백신 사용을 급하게 중단시켰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미국 각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모더나 백신과 관련된 집단 알레르기 부작용이 예. 이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은 없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네. 이 모더나 백신 중에서 특정 생산 라인에서 나온 백신이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유통이 되었고 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의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특정 라인, 그러니까 특정 로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제 모더나 백신이 부작용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제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서 이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 방역 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도 굉장히 잘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콜드체인을 못 지키게 되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콜드체인을 못 지키게 되면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입니다.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네, 수 백신의 있다.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반응은 지금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모더나 백신도 그렇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으로 알레르기 반응으로 추정이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메신저 RNA 백신의 어쨌든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네. 오늘 새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명분이었잖아요, 노바백스가. 그런데 더 확보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의 안전성, 백신의 효과성, 그리고 또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애초에는 노바백스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 예. 애초에 노바백스 백신은 확보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1천만 명분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아예 그냥 2천만 명분을 네. 이제 확보를 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많은 백신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메신저 RNA 백신이나 혹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했을 때 그냥 전통적인 백신입니다. 아, 우리 인류에게 늘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항원 성분을 제조를 한 다음에 몸속으로 넣어주는 단백질 항원 백신이라고 하는 종류의 예.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과거에 백신을 불활성화하는 백신에 이어가지고 나온 방식인데 네.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 백신에서도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 면에서 이제 검증이 된 백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규모 3상 시험 전에 이제 2상 시험까지의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 백신도 2천만 명분을 확보를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을 해야 안전성이나 효과성의 종지부를 찍은 다음에 여기저기 유통을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임상시험 참여자를 잘 못 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특히 고령의 임상시험 참여자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바백스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정도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하지 굳이 임상시험 대상이 예.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발 백신 주자들의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예. 이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한쪽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확보할 수가 없어서 네네. 이제 약이 실제로는 효과나 안전성에 자신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노바백스 백신이 딱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번 접종인가요? 1번 접종인가요? 2번 접종입니다. 2번 네. 접종이군요. 예.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2월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 중인데요. 일단은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왜 사전 예약을 받냐면 예. 예를 들어서 팀을 짜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남는 백신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예약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는 이 사람은 어떤 백신을 접종을 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런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번 맞아야 되는 백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접종을 한 다음에 2번째 맞아야 될 때는 2번째 맞아야 된다라고 알림 같은 것들을 네. 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앱으로 왠지 푸시 알림이 올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건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될 텐데요.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률이 낮아서 고심 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접종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최영주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보다 더 빠른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현재 접종률은 29.4%입니다. 2위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차이도 10%포인트 가까이 납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한 프랑스는 백신 기피 현상으로 접종률이 0.74%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커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백신 도입 초기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백신에 독이 들었다든지 백신에 심겨진 칩이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등 가짜 뉴스도 한몫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의학 전문가들을 통해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설명했습니다. Information about what's happening in other places that are already vaccinated millions of people up to now, and we know what we should be aware of and what we can relax about. We should be aware of allergy reactions, and this is, we don't allow people who had allergy anaphylactic shock. 이스라엘은 또 대규모 접종센터를 곳곳에 설치해 하루에도 수만 명을 접종했습니다. So you need to have many stands coordinated with nurses and refrigeration facilities and so on, where people who are authorized according to the priority that you set are going to come, sit and go. 이스라엘은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3월 말까지 접종해 세계 최초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최영주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역시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얼마나 국가가 강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푸시를 하면은 이제 시민들이 그 정부가 푸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국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국가가 강했던 전통이 있고 또 국가가 시민들을 특정한 목적으로 동원을 했을 때 또 잘 참여를 해온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백신 접종을 공격적으로 시작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짧은 시간에 거의 30% 정도의 접종률을 지금 달성을 했잖아요. 거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백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이렇게 좀 강하게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에 하나 부작용 사례가 나왔고 그런 부작용 사례들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모르지만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방역 당국의 설명이 나오면은 이제 급격하게 불안감 때문에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이제 기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 가지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이 시민들과 어떻게 할지를 방역당국과 그리고 방역당국에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궁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뭐 80대나 혹은 90대 고령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사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동체 전체가 백신을 맞는 것이 얼마나 더 효능이 있는 일인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설득이 먹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위험성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기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독 이제 백신 접종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층이 있을까요? 그런 대상자가? 지금 이 메신저 RNA 백신이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든지 간에 이제 백신이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고령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 중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나 혹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백신 접종을 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치약, 진통소염제 이런 물질의 쇼크 맞습니다.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네. 그리고 맞아도 좀 그 병원에서 머물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런 물질들에 뭔가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은 어쨌든 약물의 알레르기
그 소인을 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요. 네, 본인들이 내가 예. 주사를 맞거나 혹은 어떤 약물을 접촉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2시 30분부터는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